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 설명회를 주관하는 JS파워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희동입니다. 저희가 이 3N텍이 정말로 수년간이 아니고 정말로 10수년간 개발하신 그 매직캐슐 제품에 대해서 전국 판매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1월 15일 날 했고요. 국민일보에 1월 28일자로 전면 광고를 이제 내서 아까 보신 대로 2월 5일 날 부산에서, 그리고 이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광주에서, 그리고 2월 26일은 대전에서 매주 목요일 날, 명절만 빼고 매주 목요일 날 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이라든가 경기, 대구, 전북은 이제 추후에 공지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먼저 전국에서 이 사업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매직캐슐을 선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도 하고 부탁도 드립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직캐슐과의 만남, 결정적 여러분들 차가 일단 우리 회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은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 거짓말했다는 큰일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비 줄어들지, 차 힘 좋아지지, 차 조용해지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 휘발유든 뭐 경유든 가스 냄새 거의 다 없어지지, 더 나가서 뒤에 있는 배기가스 다 잡아내지, 뭐 손해볼 게 있어야지. 그게 이 매직캐슐을 여러분 통해가지고 여러분 차가 많이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춤을 출 겁니다. 주인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매직캐슐과 저와 결혼을 시켜줘서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차가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축사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을 잘 오셨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싶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통과 형통하면서 금년도 크게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가 있으신 분은 매직캐슐과 여러분 차와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표이사 최인석 회장님을 모셔서 매직캐슐 제품과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희동 사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최인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마다하시고 매직캐슐을 생산하는 제조원 3N텍과 판매원인 주식회사 JS파워가 함께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직캐슐을 직접 개발한 장본인이며 또한 제조원인 3N텍이 대표로서 자동차 연료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3N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N텍의 3N은 엔진, 에너지, 환경을 뜻하며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지어진 회사의 이름이며 바로 3N텍이 바로 우리 회사의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3N텍이 어떠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가솔린, 디젤, LPG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오토바이, 그리고 중장비와 같은 산업용 엔진을 공학에서는 내연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3N텍은
이러한 내연기관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군용과 신형자동차 또는 중장비와 같은 엔진을 막론하고 주행 조건 또는 사용 조건에 알맞게 자동 조절해서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치와 정화 시기에 맞춰 완전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연료 입자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에 대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이름은 거짓말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매직 캡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동차와 같은 대형기관 엔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7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기관이면서 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선박과 오토바이, 중장비 같은 산업용 엔진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수만 해도 10억 대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촌 평균 7.1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억 대가 넘는 자동차와 아직 통계조차 모르고 있는 내연기관 엔진들의 사용으로 발생된 환경 오염물질은 지구촌의 대기 환경을 오염시켜왔고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가중시켜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내연기관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연료를 운행 조건이나 사용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내연기관 엔진은 완전 연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운행 중 수시로 변화를 하는 주행 조건이나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게 연료 공급 압력의 정확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분사 시간의 정확성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주행 조건이나 사용하는 조건에 알맞게 서로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비로소 완전 연소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완전 연소를 100%로 볼 때 연료 압력을 운행 조건에 알맞게 정확하게 공급하는 기술이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 기술이며 분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기술이 나머지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기술 중 50%에 해당하는 분사 시간은 전자 제어 장치인 ECU와 엔진의 중요한 부품들이 타이밍 벨트에 의해 일체화되어 회전하는 속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들이 정상적인 경우 분사 시간의 정확성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를 차지할 만큼 핵심 기술이 필요한 연료 공급 압력은 운행 조건에 알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제조사가 임의로 규정한 연료 압력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규정한 연료 공급 압력은 사용 조건에 비해 높은 압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에서 많이 낭비되고 적게 낭비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구간에 걸쳐 연료가 낭비될 수밖에 없어 분사 시간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불완전 연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연료 압력이 사용 조건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연료가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료 압력이 사용 조건에 비해 낮을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발생을 하지
출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솔린이나 디젤 또는 LP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온실가스를 가중시키는 것은 높은 연료 공급 압력으로 사용 조건에 비해 필요 이상 많은 양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구촌에서 운행 중인 10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와 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선박과 중장비와 같은 산업용 엔진들이 소중한 연료를 약 15%에서 무려 30%까지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함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지만 예외 없이 이러한 모순된 연료 공급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중한 연료를 약 15%에서 30%까지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구촌에서 운행 중인 10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는 물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천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조사들이 연료 공급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주행 조건에 따라 약 15%에서 30%에 해당하는 소중한 연료를 낭비하면서 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전공한 일부 공학 박사들과 일부 정비기술자들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구형 엔진들과 중장비 같은 산업용 엔진들은 몰라도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신형 엔진들은 ECU라는 최첨단 장치나 전자제어로 연료를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연료 공급에 있어 분사 시간만을 제어하는 ECU라는 전자제어 장치가 마치 핵심적으로 작용해야만 하는 연료 공급 압력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세뇌시켜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신형 자동차는 ECU라는 전자제어 장치가 핵심 기술력이 필요로 한 분사 시간은 물론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로 실험을 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시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연료 공급 압력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혈압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를 비롯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내연기관 엔진에는 연료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사람의 혈압은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 심장에 의해 혈압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 엔진에도 분명히 연료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운행 중 수없이 변화하는 주행 조건에 알맞게 사람의 심장처럼 연료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공급하는 장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없애고 연료 공급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 실제 실험을 통해 연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실험 차량의 제조 국가나
제조사 및 차종은 구태여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자칫 실험 차량만 자동조절 장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험 차량은 중소형 자동차가 아니라 ECU라는 최첨단 전자제어 장치가 지배를 하고 최고의 기술로 인정되고 있는 GDI 엔진 4500cc 최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급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유는 중소형차로 실험을 할 경우 중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 조절 기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고가이면서 최첨단 엔진이 적용된 최고급 승용차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결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차량에는 시험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압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전환 장치를 설치하여 온-오프 스위치를 이용 순간적으로 장치를 설치했다가 순간적으로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 좀 올리지. 실시간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사용량, 즉 연료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석 앞에 디지털 압력 게이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는 5kg/제곱센티미터 압력 범위 내에서는 측정 오차가 거의 없음을 시험 성적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kg/제곱센티미터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4,500cc로 대형 고급 수용 자동차의 연료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선 시동을 걸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과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설치 후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 압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을 측정하는 디지털 압력 게이지는 3.2에서 3.2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3.2이라는 압력이 열려와 엔진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급 압력입니다. 그러면 비교 실험 후에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로 전환을 하자 공급 압력이 약 2.5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되었던 약 3.2보다 약 0.9 정도 낮은 압력으로 연료 공급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약 19%의 연료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 2.5라는 압력은 자동 조절 장치를 개발한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압력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장치 내에 엔진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의 적합한 연료를 자동 조절시켜 공급할 수 있는 기능만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우선 장치를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행을 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자 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연료 압력은 정지되어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이지만 이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공급 압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가속 페달을 밟아 저속으로 달리던 고속으로 달리던 도로의 조건이나 주행 속도와는 무관하게 엔진으로 공급하는 연료 양은 거의 같은 압력으로 공급하도록 이미 설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을 하여 설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을 하면서 변화되는 압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 조절 장치로 전환시키자 공급 압력이 약 2.5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 주행 중 엔진에 공급되는 압력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자 속도 게이지는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설치 전과는 달리 공급 압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낮은 압력으로 조절되고 있는 모습을 압력 게이지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 조절 장치 설치 전에 비해 반 정도에 해당하는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압력 게이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과 동일한 시험을 위해 이제는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이 낮아지면서 공급 압력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설치 전과 같이 거의 같은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 회전수에 알맞게 최소한의 연료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비교 시험을 위해 주행 중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순간순간 언오프 스위치를 이용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공급 압력을 바로바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제거한 후 시속 100km 속도를 유지하고 공급되는 압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속 100km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게이지가 가리키고 있는 공급 압력은 약 3.2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장치로 전환시키다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공급되는 압력은 바로 1.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조절 장치를 제거하면 공급 압력은 다시 약 3.2로 바뀌고 또다시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공급하는 압력은 1.7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 후 엔진으로 공급되는 압력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주행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주행 중인 자동차의 가속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주행을 했을 때 기존 자동차에는 가속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 공급되는 연료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관계로 시속 100km라는 가속력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할 때와 거의 동일한 압력의 연료를 엔진으로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연료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신 바와 같이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약 3.2kg/제곱센티미터라는 압력의 연료를 주행 조건과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료 공급이 ECU라는 전자장치가 제어하고 GDI라는 최첨단 엔진이 적용된 최고급 수용차의 연료 공급 방식입니다. 엔진 회전수에 따라 분사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었지만 연료 공급 압력은 주행 조건에 알맞게 조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효가 신형 엔진을 막론하고 지구촌에서 사용 중인 10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는 물론 통계조차 알 수 없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중장비와 같은 산업용 엔진의 연료 공급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지 대략 짐작이 갈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에서 내품의 환경 오염물질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가 왜 자동차를 비롯한 내연기관 엔진에서 내뿜는 불필요한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 엔진은 실린더에서 흡입, 압축, 격발, 배기라는 4행정 사이클을 통해 동력을 얻어 주행이 가능하다고 공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공기와 연료가 피스톤에 의해 흡입되고 압축이 된 다음 정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이 되면 연소된 가스가 배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료가 공학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흡입된다고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약 3.2kg/제곱센티미터라는 동일한 압력의 연료를 주입하듯이 강제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조절 장치는 연료 공급에 있어 왜 필요하고 주행 중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 의해 약 3.15 규정되어 있는 연료 공급 압력은 매직 캡슐 설치 후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차단이 되고 주행 조건에 알맞게 자동 조절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압력의 차이가 큰 구간에서는 무려 5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연료 공급 압력이 기존의 3.2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엔진의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속 100km라는 동일한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 조절 장치 설치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도 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자동 조절 장치가 없을 때는 제조사가 임의로 설정한 3.2라는 규정된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되었고 설치 후에는 1.7에서 1.8 정도의 낮은 압력으로도 동일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100km라는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고도 1.7에서 1.8일에는 낮은 압력으로도 거뜬한 연료 공급을 제조사가 규정한 3.2라는 과다한 압력으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동일한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4에서 1.5에 해당되는 소중한 연료를 함부로 낭비하는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출력을 얻으려면 정확한 연료 압력과 정확한 분사 시간이 일치했을 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료를 엔진으로 필요 이상 많이 공급하면 도리어 연료 낭비로 인해 엔진에서 불안전 연소만 커질 뿐
원하는 출력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공급되다가 도리어 엔진에서 이상 폭발을 일으켜 배출가스로 둔갑해 지구촌의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설령 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이미 필요 이상의 연료가 공급됐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뜨거운 온실가스, 즉 탄소 발생을 가중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구 4,700만에 등록된 자동차가 2천만 대에 달해 지구촌 평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핵심 기술력이 필요한 연료 공급 압력에 대해 진실을 철저하게 감춰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국가의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스지엔텍이 개발한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흔쾌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염려하는 대기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 감축해야만 하는 환경 개선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지엔텍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상황에서 성능을 입증시켰고 객관적인 성능 평가를 받기 위해 공인 실험 기관의 매원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을 의뢰하여 획기적인 결과를 얻음으로써 KBS, MBC, 뉴스 등 수차례에 걸쳐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발명이 소개되었고 우수성이 TV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영상 자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매연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젤은 도시 대기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고된 지 6년 된 승합차를 대상으로 매연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자 곧바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매연 수치는 53.9%로 측정됐습니다. 연료 공급을 조절하는 장치를 달고 똑같은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4,500rpm까지 올려도 매연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매연 수치는 9.5%로 장착 전에 5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 검사 방식으로 시험한 결과에서도 평균 77이던 매연 수치는 2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착 전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장착 후에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대 자동차공학대학원과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장치는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을 주행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합니다. 연료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을 막아 매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엔진에 필요한 연료만을 공급함으로써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없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이 기술에 대해 세계의 국내 특허를 획득했고 세계 80여 개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자동차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매연은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최창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디젤 승합차를 공회전시켰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배기구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염도는 60.7%.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실제 차량에 설치한 뒤 매연량을 측정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더 이상 시커먼 매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염도도 4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공인기관에서의 시험 결과 모든 운행 조건에서 매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시료를 장착 후에 매연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출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필요 이상의 연료가 엔진에 공급돼 불안전 연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량 공급되는 연료를 줄이면 매연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매연 감소와 함께 15%까지 연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료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연료를 절감하고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특허를 마친 이 제품은 현재 미국과 중국 등 87개국에 특허를 출원해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최창규입니다. 입장에서는 거듭되는 수리와 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는 관련 부품들의 제기능 약화나 부품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폐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현상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신부품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그 부품은 바로 자동차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는 감소시키는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인데요. 노후 차량에 적정량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완전 연소를 돕고 출력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산모차장을 출력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성산모차장을 찾았습니다. 검사장에는 핵심 부품을 갈아 끼우고서도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노후 차량 소유자들이 많았는데요. 매연이 또 나온다고 또 그러네요. 근데 이거 지금 불안을 알아본 거라고 이게 지금? 취재진은 검사에 탈락한 차량 2대를 선택해 연료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장착시켜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엔진의 최대 출력이 높아야 검사에 통과할 수 있지만 출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노후 차량으로 검사에 통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출력과 직결되는 일모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첫 검사 때와는 달리 압력 조절 장치 장착 후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안자하고 엔진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도 불안자를 새로 발견해서 매연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자하고 엔진 사이에서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품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다른 차량에도 같은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 시험 차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아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 차량 2대를 긴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검사장에서 실시한 부하 검사 결과도 역시 이 두 차량 모두가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취재진은 연료압력 자동 조절 장치가 자동차 공학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자동차학과 교수로부터 이 압력 조절 장치의 작동 원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연료가 공급이 돼가지고 그 각 격판에 상당히 복잡한 유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로어에 그 안에 보시면 양쪽에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쭉 하고 내려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된 걸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노후 차량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몇십만 원대의 높은 가격은 부담이 되는데요. 배기가스를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부품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스리엔텍은 연료 공급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리엔텍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돈 벌기에 급급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들의 높은 벽을 스리엔텍이 혼자 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라는 명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지구촌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재신정보의 대표이사시면서 매직캡슐 제품을 본인 그 차량에 장착하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신 우리 한정규 대표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울진원자력에 한 근무 30년 근무했었죠. 우리 그 처음에 그 인사하셨던 우리 장창기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이제 울진원자력에 근무하고 하늘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울진원자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한 분은 목사님 되셨고, 저는 그냥 집사입니다. 현재 그 재신정부의 전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전기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 사업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소렌토 디젤을 뽑아서 이제 전국 제가 안 다닌 데가 없었죠. 한 해 8만 킬로까지 이제 제가 뛴 게 1년 기록이었고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뭐 겁없이 그냥 막 다녔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45만 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탔죠. 그걸 이제 장창기 목사님이 다뤄보라. 우리 엔지니어들은 좀 이렇게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르라고 하면 그냥 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뒤에도 사업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뭐 우리는 그냥 친하기 때문에 뭐 달고 이러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 가게 되면은 누가 소개하고 누가 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고 안 달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이거 다루라고 하면 절대 안 달겠죠. 진실된 분이 다뤄보라 이러면은 그분 믿고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관계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다루라고 해가지고 달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그냥 친하기 때문에 달았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 뭐 아까 했다시피 저도 이제 진실된 것을 다 했고, 그래서 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직캡슐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자주 하실 겁니다. 그거 하시면은 제가 올린 요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올린 게 지금 여기 매직캡슐인데, 요거 여러분들 이제 가입하셔야 됩니다. 요거 매직캡슐 사용자 모임, 요거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요거. 여기 이제 앞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제가 이제 제 차에 장착한 게 요겁니다. 소렌토. 좀 듣고 갈까요? 시간을 좀 줄게. 자, 요게 이제 제 차에 달고 이제 어느 그 매직캡슐을 통과했을 때 RPM과 안 통과했을 때 RPM.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암색이 고한 게 되는 거예요. 0.02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 제가 다뤘죠. 요 소렌토 앞에 이제 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제 차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요때 지금 제가 이제 그날 11월 15일인가 그때 달았어요. 2003년도 5월 출고됐고, 하여튼 이제 10년 넘게 애차로서 지금 갖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인천에서 달고 여의도까지 이제 경인고속도로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아까 누가 뭐 왜 100km밖에 시험 안 치냐고 했지만은, 저는 제 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밟았어요. 155km로 밟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RPM이 얼마냐? 2500 RPM입니다. 155km 풀로 그냥 제가 10년 넘은 45만 뛴 차를 155km까지 한번 밟고 갔어요. 근데 RPM 제가 추측하기가 3000에서 4000 사이 갔어야 되는데 2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들어올 때 제가 첫날 테스트함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차량 주유를 그 습관을 바꿨습니다.
습관을 바꿨는데 제가 이제 전에는 계속 돈으로 주였어요. 5만 원 주세요, 6만 원 주세요, 4만 원 주세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그렇게 주의 안 합니다. 40리터 주세요, 50리터 넣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저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야 연비 계산되니까. 돈으로 하면은 주유소마다 돈이 다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데 비싸고 어떤 데 싸고 뭐 알뜰 주유소가 내가 그냥 스스로 셀프하면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 계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하면 절대 계산 안 됩니다. 이게 오신 분들 앞으로 이제 그 연비 절감하시려고 그러면 무조건 리터로 넣으세요. 30리터 주세요. 그럼 카드 끊으시면 됩니다. 뭐 단단히 이런 단위 나와도 그냥 40리터, 30리터, 50리터 그렇게 주유 습관을 제가 완전히 바꿨고요. 2003년도 5월에 제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표시 연비가 10.8리터입니다. 1리터 10.8리터. 뭐 어떤 주행 조건에서 공표한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조건에서 10.8을 했는지 하여튼 자동차 등록증 상에는 10.8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탔기 때문에 뭐 연비가 한 8, 9리터 정도 안 되겠느냐 평상시 제가 느낄 때. 그러고 이제 뭐 45만 뛰었으니까 오르막에 힘이 딸려가 추월 못하겠죠. 고속도로도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요새는 안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추월하면 하지마. 안 돼. 그냥 옆으로 가. 이렇게 빠지고 절대 추월 안 했어요. 추월을 못하죠. 딸려가지고. 자, 저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많이 이제 회사에서 세우는데 올라올 때는 터보 기능을 뭐 소렌토 터보 기능 버튼 딱 누르고 왱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보동하면 좀 빌빌거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차 경유 주유 40리터 완료 2014년 11월 17일 거리 표시장 뭐 정확하게 사진을 제가 다 찍어놓습니다. 40리터 주유를 이제 리터로 하죠. 인천 송도 뭐 이날 그날 신나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가면은 계산을 한 게 나옵니다. 이게 40리터 주유 주행거리 산출 430km 10.7km 달성. 하여튼 평균적으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히트가 안 킬 때입니다. 11월 15일이니까 히트 킬 필요 없죠. 이때 10.8이니까 자동차 출고 시 12년 전 자동차 출고 시 연비를 그대로 그냥 나타냈어요. 그래서 좀 놀랐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 도로가 시내 주행했느냐, 고속도로 주행했느냐, 얼마 정도 고속하고 몇 번 정도 시내 주행했느냐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내 주행하면 연비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럼 순수 고속도로만 그냥 가는 건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냥 고속도로 좀 가다가 뭐 시내 주행 가다가 집에 저는 3번이기 때문에 3번에서 양재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런 정도 제가 전부 다 여기에 적어놨는데 뭐 이때는 이제 9.2 내려갔죠. 이때 연비 개선 뭐 3분 양재 이때 10.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1월 24일 이제 겨울이 들어갑니다. 이제 가산동 뭐 이렇게 또 이때 완전 100% 양재에서 진천 한번 왕복했네요. 이때 고속도로 갔네요. 10.5 달성. 강동 명일동에서 주유를 했고 뭐 쭉 이제 기록을 제가 뭐 철저해놨습니다. 이때 8.8km로 갑자기 내려왔어요. 이날 이때 한번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서울에 그럴 때 12월달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요새보다 12월이 더 추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히터를 풀로 켜가지고 다닐 때입니다. 역시 풀로 떼기 때문에 연비가 내려가야죠. 내려가더라고. 8.8 내려가고. 다시 이때는 8.0인데 그때 한 번은 또 13까지 막 올라갔다가 요 밑에 이제 엠프티 이제 연료 다 쓸 때까지 갔을 때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평균 10.5 이상 나오더라.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자, 연비하는데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차 소음 물론 줄여졌죠. 근데 제 차에 이제 아침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같이 뭐 출근할 때도 있어요. 그럼 딸이 타면은 무조건 자요. 옛날에. 왜냐? 일산화탄소가 솔솔솔 들어오니까 차 안으로 달리면은. 그 옆에서 저도 졸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누구 태우고 애들 자녀를 태우고 어디 가면은 옆에 앉자마자 조수석에서 졸 겁니다. 아마. 잠 오게 돼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솔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최 회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역류 폭발할 때 폭발 압력이 너무 세면 그게 흡입 들어오는 흡입 라인으로 다시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달리면 그 차 내부로 들어옵니다. 옆으로 졸리죠. 운전자 물론 졸립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냥 안 자더라고요. 그냥 요새 니 왜 안 자는지 아느냐. 옆에 탔는데 안 자. 그래서 여기 매직 캡슐은 달아나기 때문에 네가 졸리지 않을 거다. 이제는 잘 안 자요. 잠이 안 오니까. 그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자한테 대단히 상쾌하다. 기름 냄새 안 난다. 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럼 졸리지 않는다. 사고를 줄여주겠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말을 좀 믿지가 못하죠. 요새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사진만 찍으러 입력을 못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봄 되면 이제 에어컨 히터 끌 때 봄에도 다시 한번 더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래요. 3월달 되면 이제 그 히터 안 켜니까 뭐 그때 되면 이제 뭐 고속도로 갈 때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한 11km 정도, 12km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추측을 해요. 그때 내가 그래서 뭐 다른 뭐 조용해지는 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자료에 다 나오는 다 뭐 그냥 진실이다. 저는 뭐 그래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걸 체험을 하고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날 건데 이제 우리가 최 회장님은 좀 어려운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시대가 소비자 시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대기업 주도의 경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소비자 주도의 경제가 되면은 소비자 파워가 되면 힘이 있어집니다. 그럼 대기업이 소비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이 너무 힘이 약해요, 현재.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 파워를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 소비자가 대기업을 움직이게 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인터넷 하는 것도 제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제가 이 매직 캡슐을 도우려고 그래요. 화장품에 있는 인터넷을 매직 캡슐을 다 제가 몰아냈으니까 이게 왜 매직 캡슐 화장품에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블로그다 몰아버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직 캡슐 사용자 카페에 와서 이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보고 글을 남기고 사용자 후기를 계속 올리면 이제 카페 부분에서 이제 그 검색하는 그거를 몰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자, 저는 뭐 제 나름 소감 마치고요. 질문 있습니까?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